여러분, 전기료 쇼크, 중소기업이 줄폐업한다. 현실일까요? 충분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경기도의 한 주물업체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11월 한 달 전기요금이 1억 가까이 나왔어요. 여기에 10%가 오르면 영업이익이 3분의 1가량 날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안 그래도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전기요금이 10%가량 오른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우리는 더 죽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3분의 1이 날아가면 여러분, 영업이익은요 순수하게 회사가 생산해서 이게 팔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익을 말해요. 여기에다가 뭐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순이익으로 가야 되는데, 순이익은요 이렇게 되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사를 존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회사를 존속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이 이만큼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비용이 올라간 게. 최저임금도 원래 5.1%가 올라갔잖아요. 최저임금도 5.1%까지 올라가니까 임금은 쭉쭉쭉쭉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충격은 중소기업 여러 곳에, 특히 말입니다, 뿌리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물공장이라든가 열처리 공장이라든가 도장 공장이라든가 여기에는 크게 충격을 미친다는, 크게. 게다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 그만큼 또 높아져야 되는데 생산성은 그만큼 안 높아졌어요. 그러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죽으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원자재 가격은 이게 평상시에 비하면요 50% 오른 것은 예산일이고요. 좀 많이 오른 것은 2배, 3배까지 원자료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요 1중고, 2중고, 3중고가 아니에요. 다중고입니다. 다중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인건비가 부담이죠. 여기다가 전기요금이 올라서 기업의 비용이 더 늘어나죠. 원자재 가격은 폭등해서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죠. 여기에다 주 52시간제 적용을 하면서 사람도 마음대로 못 뽑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도 지금 적용이 되니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요즘 패닉 상태라고 해도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전기요금이 올랐기에 전기요금이 쇼크라는 말이 나오고 전기요금 때문에 회사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탈원전을 하면서요 원자력 발전을 그만큼 가동을 덜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71.5%밖에 안 됩니다. 71.5% 평균으로 말입니다. 적을 때는 2018년에는 65.9%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74.5%까지 올렸지, 그전에는 심각했거든요. 2010년만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91.2% 가동했습니다. 평균이 84.2%로 그동안은 원자력이 많이 가동을 해서 전기 생산을 해서 기업에게는 싸게 공급을 한 거예요. 싸게. 원자력이 발전 단가가 가장 싸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한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원자력을 줄이고 대신에 뭘 많이 늘렸을까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말도 안 되는 신재생 에너지 엄청 늘렸어요. 늘려지지도 않아 제대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심각한데 빨간색이 원전입니다.
원전의 가동률은 점점 떨어지죠.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4.7%까지 떨어졌고요. 석탄도 34.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LNG는 올라가요. 오히려. LNG가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에 천연가스 지금 폭등하고 있죠. 폭등하고 있는데 그 천연가스 발전소는 더 많이 늘어나요. 41.3%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재생은 지금 19.3%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목포 앞바다인가요? 거기서는 풍력발전소 때문에 어민들이 죽겠다면서 해상 시위까지 하잖아요. 해상 시위까지. 풍력발전소가 바닷가에 서면 이게 저는 미관 자체도 다 망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어업량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태풍 한번 몰아치면 한 방에 다 쓰러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충격 저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게 탈원전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싼 전기들,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LNG, 전기를 생산하는데 비싼 전기들을 다 쓰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타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격이 심각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앞으로 전기요금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2050년까지라서 해서 좀 멀리 잡았나요?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잡은 거예요. 지금처럼 탈원전을 계속해서 정부의 안대로 갑니다. 정부의 안대로. 그러면 신재생이 80%를 차지하고 원전이 13.5%를 차지한다면 발전 비용은 지금보다가 월등하게 늘어나죠. 124조 원에서 147조 원까지 늘어나서 전기요금 인상률은 적어도 91%, 많으면 123%를 인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2050년까지 가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2050년 기준이지 이게 중간쯤 온다고 하더라도 절반쯤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를 50%까지 쓰고 그 다음에 원전을 34.4%까지 쓴다고 하더라도요. 전기요금은 50%에서 61%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원전을 거의 막아놨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전기요금이 100%가 올라간다 쳐요. 전기요금이 100%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100% 올라간다고 쳐요. 그러면 1억 내던 전기요금을 이제 2억을 내야 되잖아요. 2억을 내야 되죠. 100%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들은요. 전기요금 쇼크 때문에 줄줄이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가격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큰 착각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자꾸 선진국이라면서 사람들 국민들의 마음을 자꾸 바꾸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지표상은 선진국 맞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대한민국 이머징 마켓이에요. 선진국이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가 자원 민족주의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이 와중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힘겨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겨울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략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전략들이.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이기는 전략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중국을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는 원자재 확보부터 많이 해야 됩니다. 원자재 확보를 하고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지금 최저임금 올려서 이거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하고 정부가 생산성 향상 운동을 하든지
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든지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노조만 계속 뒤에서 밀어주고 있으면 파업밖에 더 합니까? 여러분 CJ 대한통운이죠. 지금 노조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사 1층을 점거하고 있어요. 회사 1층을 점거해서 파업을 하고 있어요. 이래도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이 잘못됐다고 빼내야 된다. 공권력이 들어간다든가 정부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기울어지게 하죠? 형평성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평성이라는 건. 공정이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이 쉬어가면서 주말이든 휴일이든 명절이든 할 것 없이 이렇게 제가 경제가 잘못돼 가고 간다 이야기하는 게 왜일까요? 제발 말입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분들 정환진이처럼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에요. 정환진이는 필부에 불과하지만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정부에 있는 분들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중소기업은 죽어가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들리기나 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잘 되게끔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계속 남을 수 있게끔 우리 지도자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이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환진 TV는 앞으로도요. 경제가 잘못돼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지독하게 저는 질타를 하겠습니다. 필부에 불과하지만 제대로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큰 기회를 잡아서 부자도 되자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놓치지 않고 실상의 경제, 현실의 경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